휘낭시에가 도착했는데요. 찰떡 휘낭시에, 추러스 휘낭시에, 이거는 기본 휘낭시에입니다. 저는 기본 휘낭시에가 제일 맛있어서 여러 개 시켰어요. 추러스 넣어줄게요. 안녕하세요, 황들의 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상헌의 생산적 책읽기입니다.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좋은 책 이야기를 듣거나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산다. 지금이 아니면 이 책을 만날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빌릴 수 있는 책이더라도 직접 사야 직성이 풀린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책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은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진리다. 하루에 50페이지만 꾸준히 읽으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1년이면 50권이 넘는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한 양이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과거나 타인은 내려놓자. 대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나 자신과 나의 미래에 집중하자. 그 과정을 책이 도와줄 것이다. 과시하기 위해 책을 소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집의 책장을 보면 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장은 장식용이다. 이리저리 책이 흩어져 있고 지저분한 것은 독서가의 책장이다. 애정이 있는 책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비전이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나의 미래다. 비전이란 나를 싹 틔워 자라게 만드는 힘이다. 세상에 애정을 갖고 있는 책은 나를 살찌우고 나를 자라게 한다. 소설, 수필, 역사, 철학, 경영서, 시집, 전문서적, 업무 관련 서적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하듯 읽어대는 책 읽기 방법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떡하죠? 제가 그러고 있는데. 자팍다식도 쓸모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분야에 정통해야 한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3년을 주기로 공부 주제를 바꾸었다. 3년은 경제학, 3년은 심리학, 3년은 서양미술사.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90세가 넘어서까지 지식의 폭을 확대했다. 책 읽기에도 학습된 무력감이 작용한다. 책을 읽은 후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향이 되풀이될 때 기록하고 외웠던 문장을 한 주 뒤에 까맣게 잊어서 다시 책을 펼쳐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풀이될 때, 그럴 때 독서가 과연 내게 무슨 소용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 의구심이 부정적 믿음으로 굳어져 책 읽기와 멀어진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책 한 권을 읽고 가슴이 벅차오른 사람은 자신이 책처럼 변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벅찬 가슴만큼 충분히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실망에 이르게 된다. 잊지 말자.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을 때 땅을 뚫고 세상에 고개를 내민다. 책 읽기가 지겨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문장을 건너뛰고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책 읽기의 즐거움은 반감된다. 그러다가 결국 이 책은 나와 맞지 않는 책이야 하고 중도에 포기한다. 책 읽기가 지겨울수록 천천히 읽어야 한다. 차근차근 읽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지겨움이 사라진다. 독서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저속주행이다. 그것이 깊이 몰입하는 독서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어려운 책이나 두꺼운 책을 접하면 사람들은 먼저 부담감부터 느낀다. 이 난해한 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겁먹는다. 이런 생각을 이겨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므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나는 우직한 사람이므로 이 정도 두께는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책을 이길 수 없다. 어렵다, 두껍다는 이유만으로 책 읽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책을 읽다가 난해한 문장을 만나면 골머리 앓지 말고 넘어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초연한 자세로 이런 말도 있네 하며 넘어가자. 공부에 재미를 붙여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머리가 한 뼘 자라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직전 대부분은 슬럼프를 겪는다. 이 기간을 잘 참아내고 이겨낸 사람만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물을 끓이면 99도까지는 수면도 잠잠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다 100도에 이르면 기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물이 수증기가 된다. 공부를 한다는 건 물을 끓이는 것과 같아서 변곡점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공부가 쌓여 변화가 눈에 보이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 순간의 벽을 못 넘어 옆길로 샌다. 멀리 봐야 한다. 슬럼프가 아니라 벽을 깨는 시간인 것이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세상은 사람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변하기에 어떻게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만약 책이 다양한 변화의 길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책을 아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명한 독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책은 거부해야 한다. 획일성은 창의적 사고를 죽이고 인간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양산한다. 1년 전에 사서 책장에 꽂아둔 책,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예상보다 문장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다. 웬만한 책은 묵묵히 읽어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강력한 포스에 시작부터 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참고 버티며 앞으로 나갔지만 앞장과 뒷장을 왔다 갔다 하며 몇 번을 살펴보다 결국 책을 덮고 말았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탄식과 함께 책은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다. 내가 깨달은 것은 책에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책, 내가 밟아온 시간과 잘 어울리는 책은 분명 따로 있었다. 모든 책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지 알려줄 수는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내재된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다. 좋은 책이란 자가 충전이 가능한 책을 의미한다. 읽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차오르고 다시 뛸 수도 있도록 돕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의무감은 위험할 수 있다. 오늘 안에 이 책을 꼭 다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책을 집어든 사람은 책 속에서 길을 잃는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는 시간이 지친 영혼을 달래고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된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 경우라 할지라도 목차를 살펴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저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좋은 저자가 항상 나를 위해서 책을 쓰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서점에 앉아서 책을 다 읽어보지 않은 다음에야 항상 좋은 책들을 골라낼 수는 없다. 인생을 경험한 후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실패는 필연적이다. 약 50권 정도의 책을 산다면 그 중에 제대로 공부를 도와주는 책은 10권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책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피터 피터슨의 말이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경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경험이라는 것은 늘 값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경험이란 좋은 경험이 아니라 나쁜 경험까지 모두 포함한다. 나쁜 책을 골라서 읽었던 경험도 귀중한 것이다. 책을 읽을 때에는 자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읽는 것이 좋다. 한 꼭지를 두 동강이 내어 따로따로 읽다 보니 앞 내용은 멀리 사라졌고 뒷 내용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반면 하나의 흐름으로 연이어 읽으면 저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깊어진다. 아침이 좋으면 아침을 이용하고 저녁이 좋다면 저녁을 이용하자. 대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한다. 좋은 독서가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독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책을 좋아하고 글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석 수집가가 진기한 돌을 보듯 난을 키우는 사람이 난을 돌보듯 소설가가 자신의 글을 다루듯 글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좋아한다고 할 수 없다. 애정이 없으면 경이로움을 얻을 수 없고 경이로움이 없으면 감동도 없는 법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하고 참으로 존경스럽다며 무릎을 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변해간다. 그래서 많이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우리의 변화는 방향을 잃고 허둥댄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향한 열정의 나무가 안으로 깊이 자란다. 책 속의 글이 나의 삶이라는 실생활의 얼굴을 내밀 때 그 한마디는 새로운 내용으로 탈바꿈한다. 이것은 모방이 아닌 창조적 작업이다. 나의 상황에 적용되는 나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장을 외워야 하고 마음에 담아둘 만한 내용들은 색색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찾기가 쉽다. 어떤 이들은 책에 메모를 하거나 줄을 긋는 것이 책을 더럽히는 나쁜 행위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책은 장식품이 아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내 부족한 뇌를 보장해주는 외장 메모리다. 한 권의 독서가 끝나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 줄이 그어진 곳을 다시 읽다 보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자취이고 내 생각의 흔적이고 나의 노력이 담긴 보물이다. 한번 읽었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기. 둘째, 포스트잇 붙이기. 셋째, 반복하기. 사람은 읽거나 본 것을 3시간 후에는 72%를 기억할 수 있고 3일 후에는 겨우 20% 정도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억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시간 이내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잊을만 하면 다시 보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보는 반복이야말로 기억에는 가장 좋은 특효약이다.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고 수십 번 고쳤어도 제대로 된 글짓기가 안 되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면서 학문이 견고해진다.
제대로 글짓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천 번 고쳐 쓰다 보니 한 획으로도 큰 감동을 줄 수 있게 된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백 번 읽어 글을 넘어선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기억력이 나쁘고 글짓기가 느리고 이해력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방기하지 말자. 인문학 분야의 책은 저자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문학의 역사는 그 분야의 핵심 개념들과 관련이 깊다. 문학 분야에서의 책 읽기는 몰입입니다. 소설책을 읽으면 자신이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착각에 빠져야 한다. 시를 읽으면 자신이 시를 쓴 시인이 되어야 한다. 소설이나 시를 읽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기계발 분야의 책 읽기는 실천이다. 이 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라 읽어보고는 몇 가지 실천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책을 읽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또 안 되면 다른 책을 든다. 문제는 책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 시대는 경제의 시대였다.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놀이문화가 널리 보급되었다. 유희의 시대가 온 것이다. 노는 것도 재미가 없음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답을 찾으러 한다. 답을 찾아낸 사람들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지리산에서 녹차밭을 일구는 사람이 생긴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에 무척 기쁘다고 말한다. 의미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된다. 자신을 믿고 의미를 찾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깨달음의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